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목에 끌려서 사놓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볼까 하고 이렇게 들춰보니까요, 작가 이름이 왠지 낯이 딱 익은 거예요. 페터 한트케. 생각해보니까 2019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물론 이 책은요, 그 수상 소식이 발표되기 훨씬 전에 샀어요. 이번에 노벨문학상 발표될 때요, 제가 노벨문학상 탔다고 뭐 특별히 그 작가를 찾아서 리뷰하거나 하는 그런 부안외동하는 짓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읽으려는 책이 노벨문학상 작가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안외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노벨상 수상 작가인 페터 한트케의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입니다. 하지만 책을 몇 장 읽기 시작하면서 이거 정말 그만 읽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소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고 할까요? 사실 이렇게 시안책방을 운영할 때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모든 책이요, 파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이에요. 근데 어떤 책은요, 그냥 머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즐기면서, 좋은 말은 즐기면서 읽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그렇게요. 그런데 시안책방을 할 때요,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책은 어떤 점이 좋으니까 어떤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지구인 여러분이 듣고서 판별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작품들을 자꾸 분석하게 되거든요. 이 책은요,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걸요. 줄거리나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말장난 같은 서사를 이렇게 따라서 읽다 보면 주인공이 가지는 현대사회의 불안감에 공명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비약이 많은 전개, 막 뛰죠. 말도 안 되는 언어 유희, 이런 글을 따라 읽다 보면요, 묘하게 불안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 소설의 작가가 연극 관객 모독의 작가라는 것을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연극을 보고서 정말 이게 모독당한 기분, 그런 거 있죠. 네. 한참 연극을 봤는데요, 도대체 뭘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도대체 날 뭘 본 거지? 하는 그런 느낌, 관객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연극이었거든요.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한때 유명한 골키퍼였다가 지금은 건축 공사장에서 조립공으로 일하고 있는 블로흐입니다. 블로그 아니라 블로흐예요. 블로흐. 그가 금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현장 감독이요, 그를 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해고 표시로 이해하고요, 공사장을 떠나는 것에서 이 작품은 시작을 합니다. 토, 일요일 방황을 하다가요, 극장 매표소에서 일하는 게르다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일요일 그 집에서 자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그 아가씨가 오늘 일하러 가지 않으세요? 라는 말에 목을 졸라 살해해버려요. 이 격렬한 사건이요, 매우 담담한 어조로 또 매우 짧게 기술되어 있어요. 어떤 신경 변화 같은 것도 별로 없이요. 그 후에 이 소설은요, 블로우가 국경 마을로 도피하는 얘기예요. 예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여관에 머물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이 뒤가 훨씬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해고 때문에 생긴 불안이요, 이제는 살인자로 쫓기면서 생기는 불안으로 치환되게 됩니다. 계속 신문을 샅샅이 읽고요, 그리고 마을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의심하는 듯한 대화로 오해해서 듣기도 하죠. 쫓기는 자의 심리잖아요. 국경을 넘을 방법을 찾는데 쉽지가 않고요, 점점 수사망은 자신을 향해 좁혀오게 됩니다. 그때 동네 축구 경기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낯선 이에게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블로우가요, 평소 키커의 성향대로 왼쪽으로 찰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번엔 키커가 그걸 생각해서 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반대쪽을 준비하다가 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머리를 쓰고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키커는 공을 차고요, 그 공은 가운데를 향합니다. 그리고요, 이 소설은 끝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말했잖아요. 노벨상 작품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린 결말, 사실 좀 지나치게 열려있긴 하죠. 그런 것들 많고요. 심지어 과정까지 막 열려 있어가지고요, 독자가 아주 많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책을 아주 많이 읽으시는 프로 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이 책을 끝까지 못 읽으실 가능성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골키퍼 장면을 보면 그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짐작이 좀 가긴 해요. 사실 그의 해고도요, 현장 감독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거든요. You're fired!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힐끗 쳐다봤는데 그 눈빛 때문에 그가 지레짐작한 것이거든요. 이 소설에서도요, 그가 짐작하고 오해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일으키고요. 이 부분이 까뮈의 이방인과 아주 다른 지점 같습니다. 메르소의 행동,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주인공이요. 이방인의 주인공인 메르소의 행동도요, 여기 나오는 블로우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불가해한 면이 있죠. 갑자기 살인을 저지른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사실 메르소는 실존적 생각, 어쨌든 내면의 자의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주인공 블로우는 뚜렷한 어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죠. 이 글을 읽어봐도요, 불안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의 행동, 환경, 그 주위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위화감에서 아, 그가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내가 읽으면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우의 불안은요, 주변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는 현대의 병이 아닐까 합니다. 한때는 유명한 골키퍼였지만 지금은 공사장 인부도 아닌 그는요, 사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눈치에 아주 민감한 사람인 거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그가 해고를 통해서 타인에게 인식될 만한 그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이런 사건은요, 결국 극대화된 불안감을 일으키고요, 그 불안은 분열하다시피 해서 그를 살인과 도피로 이끕니다.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걸고요, 늘 엽서를 보내는 버릇을 보면요, 그는 누구보다도 소통을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그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작가는 작품의 마지막에는요, 언어 서술도 거부하고요, 기호를 써넣어요. 약간 장난기도 느껴질 정도인데요, 불안감의 강박이 결국 소통의 단절까지 이르는 그런 느낌이죠. 현대를 살고 있는 지구인 여러분들도 늘 생각지도 않은 말실수와 오해, 그리고 소통의 단절 때문에 상처 입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의 문제는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아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위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페터 한트케, 제가 일부러 노벨상 수상 작가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작품을 하고 나니까 노벨상 수상 작가였던 거죠. 페터 한트케의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아브가다브다브다브다브다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